네, 오늘도 시면 상한가 특별한 이슈 점검 특이점으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이점부터 함께할 매니저부터 소개해 드리죠. 화목팀 나왔습니다. MBN골드 이가람, 조기준, 김옥태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특이점 다뤄볼 이슈들이 이제 SOFC 이야기도 있고요. 조선 이야기 그리고 엔터 이야기. 오늘은 진짜 많은 분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아 할 이슈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좀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려면. 자, 우선 오늘 시장 이야기부터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너무 좋았는데요. 왜죠? 하이닉스가 제가 강조했던 20만 원을 갔잖아요. 네. 예, 어저께도 안 팔았고 저는 이제 오늘 조금 줄였습니다. 이게 하이닉스만 좋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 하이닉스 말고도 다른 종목도 뛸게 올랐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강조했던 종목들만 올라가면 어차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올라왔을 때 결국 이제 올라갈 종목들은 올라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았고요. 오늘 반도체가 올라가면서 특히 근데 그거 외에도 지금 테마성 종목도 굉장히 잘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종목 장세는 더 이어질 것 같고 그다음에 약간 좀 문제라는 거는 자꾸 아침마다 자꾸 지수를 누른다라는 거죠. 맞아요. 약간 눌렀을 때 이게 뭐지 싶고 뭔가 팔아야 되나라고 할 때 자꾸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뭔가 지금 판단이 좀 어렵게 만들고 있는 외국인 파생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오늘만 잘 넘어가게 되면 이제 아마 내일부터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종목 장세가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이제 아까 우려했던 내용들이 잘 넘어간 것 같아요. 오늘 뭐 IR 내용 들어봤을 때 맞아요. 제가 컨코를 실시간 들어봤거든요. 네. 또 배웠습니다. 야, 여긴 진짜 강합니다. 진짜 컨퍼런스 콜을 잘해가지고 네. 진짜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이 좀 본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 너무 내용이 좋았었고 뭐 엔비디아 앞으로 뭐 크게 문제 없으니까 반도체 사이클도 가격에서의 문제가 있는 거지 뭐 주가들에서는 약간 뭐 크게 방향성에서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엔비디아 이야기를 좀 두고 엔비디아의 수혜주는 엔비디아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이 생각한다면 지금 오늘 같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생각보다 국내 반도체주가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 그냥 엔비디아를 지금이라도 사는 게 괜찮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매니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엔비디아가 이제 $1,000가 넘어가는데 여기서 산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사는 건 상관없거든요. 근데 얼마에 팔 거냐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1,200불이니 1,400불이니 이제 뭐 물론 증권사 외국계가 이제 뭐 1,400불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뭐 쉽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그 상황에서 저는 다른 거를 수익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엔비디아로 수익 난 사람이 이미 보유자의 영역인데 내가 지금 현재 포머처럼 해서 제가 보기엔 옛날 2차 전지 사듯이 사면 물릴 가능성이 물론 이제 너무나 좋은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뭐 B100인데 이제 블랙웰을 이제 새로 이제 뭐 3분기 올해 하반기에 이제 생산을 계속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뭐 블랙웰 분명히 수요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엔비디아는 충분히 이제 넘어가겠지만은 문제는 이제 블랙웰이 수율이 잘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왜냐면 칩넷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HBM을 쌓는 거면 그 HBM을 서너 개를 섞어서 판에다가 이제 한꺼번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열이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이제 그 수율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생산을 과연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관점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은 지금 또 다른 문제 제기를 거론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또 엔비디아가 이런 숙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다 되는 게 아니고 수율이 나와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삼성전자가 납품을 하고 그럴 텐데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를 사서 사기는 늦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른 주식을 사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너무 올라있던 주식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우상향 했는데 분명히 가겠지만은 자기랑 궁합이 잘 맞으면 좋겠지만 매매 안 한 사람이 새로 들어가서 산다는 거는 어렵다 생각이 들고 저는 그냥 그거에 관련해서 칩넷 기술에 대해서 뭐 국내에서 칩넷 기술을 하고 있는 회사들을 찾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칩넷 기술에 대해서 강조를 좀 해주셨고요. 자, 김용태 매니저님은 오늘 이렇게 좀 반도체주가 강하게 움직이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이럴 때 내일 국내 반도체주 좀 소부장 쪽으로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일 반도체주 흐름 어떨 것 같으세요? 왜 저에게 반도체를 물어보시는지. 일부러 김용태 매니저님이기 때문에 제가 반도체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반도체를 보면 한민반도체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 무료방송에서도 반도체 했을 때 지금 추세를 계속 갖고 있는 종목들에서 봤을 때 본다면 한민반도체, 이스페타시스, PSK 홀딩스, 아니면 뭐 제우스, 아니면 YC
이런 종목들이 가면 더 갔지 다른 종목들이 따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시간 내에서 6% 올라갔거든요. 그쵸. 그러면서 오늘 이제 뉴욕 증시를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그 정도로 강하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기대만큼 못 올랐던 게 반도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반도체는 이제는 안 봐야겠다. 확실하게 안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반도체에 대한 수급 물론 이제 반도체에 대한 조정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에 대한 시장에 대한 흐름들은 실적 발표가 다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난 것만큼 이제는 테마성이 강한 종목들이 오늘 강하게 올라갈 거다. 그래서 오늘 보면 수소도 오늘 그쵸. 테마성으로 올라왔고요. 네. 그 수소 말고도 오늘 엔터들도 오늘 맞아요. 테마성으로 올랐단 말이죠. 그렇게 본다라고는 실적 시장 끝난 것만큼 반도체가 실적에서 강하게 올라왔는데 실적 발표하고 나서부터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네. 예전에 2022년도, 23년도도 2차 전지가 실적 발표 전에 이제 기대감을 올라왔다가 네네. 실적 발표하고 나서 무너지는 꼴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반도체가 조정 나왔을 때 이제는 5월 달에서 6월 달까지는 테마성이 강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지금 반도체를 빼고 올라갈 스토리가 상당히 좋은 섹터와 테마는 우리가 지금부터 봐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특이점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이점입니다. 오늘도 수소 관련주들이 잘 갔습니다. 오늘 국내 반도체주들이 좀 영 시원찮은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SOFC,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 관련주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이 전기 고갈 이슈로 전력 공급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관심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좀 신재생 에너지도 장 초반부터 좀 강한 모습을 같이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지금 밸류를 얼마나 줄 수 있을지 그리고 제일 유망한 종목은 무엇일지 여기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가람 매니저님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먼저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요? 장초반부터 태양광 엄청 강한 모습 보여줬거든요. 맞아요. 이 상승 배경은 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일단 태양광이 올라간 이유는 중국발에서 나타났었던 규제 관련된 소식도 새롭게 올랐던 게 있었고요. 네. 그거 말고도 이제 미국에서 봤을 때 결국 AI 데이터 센터에 따라서 결국 태양광들이 결국 더 올라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는 퍼스트 솔라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더 강세가 나타나야 될 것이다라는 코멘트가 나왔다 보니까 미국에서 태양광 종목이 다 올라가서 국내에서 마찬가지로 태양광 종목들이 올라간 것 같은데 그거 외에도 좀 많은 종목이 좀 올라간 게 있어서 제가 일단 좀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차트를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준비한 자료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이는 차트는 뭐냐면 해외 거예요. 미국인데 블룸 에너지라고 있는 거고요. 이거고 그다음에 지금 어저께 태양광 이슈는 결국 퍼스트 솔라인 그렇죠. 건데 그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한국의 태양광 종목들은 이제서야 올라온 건데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는 V자 반등을 넘어서서 이제는 신고가를 거의 넘어가고 있는 엄청난 지금 종목이 돼버렸어요. 얘가 올라가다 보니까 어저께 태양광 전 종목이 다 올라갔던 게 미증시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내가 똑같이 따라간 거고 그 다음에 블룸 에너지라고 있는데 이 블룸 에너지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바닥권에서부터 반등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네. 이런 게 자꾸 올라가는 이유들 그 다음에 플루언스 에너지라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플루언스 에너지라고 해서 ESS 관련된 종목이 있는데 이 플루언스 에너지가 지금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바닥권 찍고 나서 약간 올라가는 모습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신재생 안에서 뭔가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미국인 거고 그 올라왔던 이유가 미국에는 베런스라는 투자 매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안에서 이제 뭔가 대체적으로 볼 수 있는 에너지 탑5로 뽑았을 때 블룸 에너지를 사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시발점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천연가스 관련된 것들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블룸 에너지 자체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SOFC라고 해가지고 천연가스 안에서 수소를 빼낸 다음에 그거를 공개하고 접합을 시키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SOFC라고 하는 건데 그게 지금 미국에 굉장히 뜨거워요. 근데 미국에서 뜨겁게 되면 한국에서 똑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의 컨셉 동기화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 보니까 오늘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얘가 어떤 거길래 이러는 것이냐 그것 좀 알면서 가야 우리가 어느 종목을 봐야 되는지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 제가 자료를 통해서 어떤 건지 제가 기본적인 정리를 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테마기 때문에 이런 공부해야 네, 돼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래야지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자료 보게 되면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뜰 텐데 일단은 이 SOFC를 어떻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는 것이냐 그것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잠깐 자료 보게 되면 어려워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 왼쪽에 수소가 있고 그 아래에 산소라고 적혀져 있고요. 그 네. 옆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전기를 넘어가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빼낸 다음에 이거를 산소하고 부딪히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전기를 만들어낸다. 이게 지금 넘어가는 과정이 있는 거고 요거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 장 봤을 때 결국은 얘가 연료극이 되는 거고요. 이 연료극이랑 그다음에 공기극이랑 오른쪽 위에는 전해질 요 세 개가 만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요 세 개를 만나서 셀을 만들고 이 셀을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가 분리판하고 밀봉제를 만듭니다. 요거를 이제 다 합쳐가지고 적층을 시키는 건데 이거를 지금 이거 하나만 만들었을 때를 셀이라고 부르고요. 이걸 이제 적층을 시켜서 여러 개를 만들게 되면 이거를 하나의 스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쉽게 말하게 되면 반도체에서 지금 HBM이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HBM도 여러 가지 지금 적층을 쌓는 과정이 있다라고 아실 텐데 네. 그것처럼 이것도 셀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를 굉장히 많은 단을 쌓아가지고 적층을 시키는 거고 요 네모나게 만든 거를 일정한 틀에다 갖다 껴놓는 겁니다. 얘가 이제 틀로 완성이 되면 그게 모듈이 돼요. 그 네. 얘도 똑같이 열을 잘 잡아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듈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가 가장 큰 핵심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모듈을 만들게 되면 이거를 여러 개 또 갖다 붙여요. 하나 만드는 게 아니고 옆에다가 붙이게 되면 다 모으게 되면 세 번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네. 에너지 서버 플랫폼이 되기 때문에 오. 결국 지금 오늘 많이 올라간 뭐 두산 퓨어셀, 뭐 범한 퓨어셀 이런 기업들은 이 마지막 서버 플랫폼, 그다음 미국의 블루 에너지도 마지막 거를 판매하는 기업이고 결국 모듈을 만들어서 이들한테 납품하는 회사가 가장 큰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판매하는 것보다도 이들 기업과 공동 개발한 기업 여기 모듈을 누가 더 잘 만드느냐 얘가 핵심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관련주를 말씀드리면 가장 먼저 올라간 거 한섬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LS 머티리얼즈가 핵심이 되기는 해요. 그렇군요. 네, 지금 오늘 옆에 계신 조기준 매니저께서 지금 수상 포트에 있는 종목인데 예. 지금 잠깐 차트 보면서 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LS 머티리얼즈가 바닥 깔려 있다가 이제 어저께 조금 올라가고 오늘 다시 올라가 줬는데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있어요. 자회사 LS 아이스코라고 있는데 얘가 이제 탈황 장치에서의 모듈 관련된 부품을 만들고 조립이랑 생산하는 기업이라서 모듈을 또 굉장히 잘 만드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약간 이제 증권사에서 지금 뭐 코멘트가 나오면서 더 많이 올라간 종목이 한선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종목이 원래는 가장 먼저 올라간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올라갔던 이유가 이것도 모듈을 만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소 연료 전지용 모듈을 만드는 기업이라서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대기업들한테 납품이 되고 있는 밴드에 등록이 되어져 있는 회사가 한선이다라서 이 종목이 가장 많이 올라가고 가장 크게 많이 올라간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다시 이쪽 말고도 또 올라간 종목들이 제가 원래 포트에다 넣었던 뭐 미크론 종목도 있었는데 네. 이런 것도 올라가고 있지만은 이거 말고도 결국은 지금 전기를 만들게 됐을 때 결국은 또 연료 저장 장치가 또 필요하잖아요. 네. 그에 따라서 ESS 관련해서도 미국에서 플러스 에너지가 올라가듯이 한국에서는 서진 시스템이 여기에서 가장 큰 수혜가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고가 마감이 됐고 이 종목 또 신고가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테마가 굉장히 세게 붙고 있고 그 다음에 수소 관련해서 하나 더 봐야 될 게 지금 슈퍼 캐패시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전지 쪽인 건데 네. 거긴 또 비나텍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예. 이 기업이 또 유럽이랑 또 거리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얘가 또 아래에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은 직전 전고점 라인 때 걸리긴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 테마가 더 이어진다고 한다면 눌렸다가도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실제로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이 지금 알려드린 것처럼 서진 시스템, 비나텍 이런 기업들은 실제 영업이익까지 굉장히 잘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다음에 이 두 종목들은 누르게 되면 좀 관심 있게 더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냥 마지막으로 오늘 태양광도 많이 올라가 줬는데 태양광에서는 제가 세상에다
받고 제가 빼자마자 이제 바로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이 이제 현대 NA솔루션입니다. 오늘 상한가 같죠. 네,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참 인생이라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타임이라는 게 정말 안 맞아 버리면은 알수 정말 없다. 정말 알 수 없는 종목이 또 주식인 건데 이렇게 태양광 노무들이 강세에 올라가면서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미국에서 수혜를 보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태양광은. 근데 지금 HD 현대 NA솔루션은 미국의 수혜가 거의 없습니다. 결국 많이 올라간 거는 테마성 제로 때문에 많이 올라간 것이고 실제로 나중에 진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종목은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지금 하나솔루션이 미국의 하나 퀴셀이 있기 때문에 그쵸. 실제로 영업이익이 찍히면서 가장 먼저 좋아지고 가장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물론 지금은 재고 정리가 필요하겠지만 하반기에 턴 어라운드를 본다면 바닥에 깔려있는 하나솔루션도 결국은 따라서 올라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도 될 것 같습니다. 와, 강의가, 한 편의 강의가 하나 완성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SOFC,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들 주목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솔직히, 이거 에너지 그래 고갈되고 있겠지. 그래서 올라간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올라가는 건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 꽤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을 오늘 정말 시원하게 잘 강의를 거의 통해서 긁어주셨는데 정말 시원하게 긁힌 것 같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이런 정보는 사실 무료방송에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디테일한 내용도 거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해보자면 SOFC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플러밍 모듈이다. 네. 로 보면 될 것 같고 이 플러밍 모듈 때문에 LS 머티리얼즈가 한선 엔지니어링이 좀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 비나텍, 캐퍼시터, ESS, 서지 시스템 이야기 해줬는데 플러밍 모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더 좀 꺼내보자면요. 이가람 매니저님, 이게 우리가 좀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비유를 해서 2차 전지의 양극재 같은 걸로 보면 됩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범한 POSL, 두산 POSL 이쪽은 뭔가 셋업체 같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리고 거기 셋업체 중요한 원료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뭔가 여기 좀 양극재 느낌을 좀 가지고 보면 좋지 느낌으로 않을까? 본다면은 그런 느낌으로는 갈 수가 있고요. 갈 수가 있는데 근데 저는 약간 비유를 하기를 네. 결국은 모두도 가장 중요한 게 열 관리거든요. 열 관리. 저는 워낙에 반도체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예. 반도체를 비했을 때는 저는 그 지금 모듈 만드는 기업이 결국은 HBM을 만들고 패키징하는 업체가 저는 그게 이제 HBM 만드는 거 봤을 때 모듈인 것 같고 예. 그 뒤에는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들이 나중에 있는 두산 POSL이나 이런 기업들이 약간 그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좀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밸류체인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축에 있는 게 혹시 네, 맞아요, 모듈이긴 맞아요. 하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LS 머티리얼즈, 한선 엔지니어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거라고 이제 같이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기준 매니저님, 우리가 이전에 이렇게 에너지 고갈 이슈 항상 할 때 태양광에 대해서 강조를 가장 먼저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도 하고 이렇게 SOFC가 같이 올라가는데 조기준 매니저님이라면 지금 이 두 테마 중에서 어디가 더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다 줄 테마라고 보십니까? 그 두 테마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그 전에는 제가 분명히 태양광을 얘기를 했고 이제 그쵸. 태양광을 사신 분들은 최근에 수익이고 오늘은 사실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원전이 있지만은 네. 원전보다는 사실 풍력을 사야 된다. 오히려 그래서 둘이 아니네요. 네, 근데 늦었다. 그러니까 한 발 앞서가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예. 하고요. 이제 원전 관련해서는 제가 수산 인더스트리라든가 이제 한전 KPS라든가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사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태양광 관련주도 많이 올랐고 오늘 이제 그런 태양광 관련주가 이미 이제 시세를 분출했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을 뭘 사야 되냐 하면은 저는 이제 풍력 관주를 사야 되는데 이게 이제 현재 정부에서는 원전을 밀고 있지만 풍력이 이제 그 전에 밀었다가 이제 신한우위 관련해서 신한우위의 풍력 단지가 이제 작년부터 어민 협조를 해서 설계를 끝났고 한화에서 하고 있고 지금 올해부터 착공을 해서 내년에 이제 전력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400메가와트라고 하는데 예. 400메가와트면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원전 1기가를 할 때 한 1기가 정도로 판단하면 400메가와트면 절반 정도를 차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태양광 하나 만들 때 100메가도 못 만들거든요. 몇십 메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태양광 운동장만큼 해도 그렇게 안 나오는데 이 우위 풍력단지에서 이제 만들어내는 400메가 2조 5천억을 투자를 한다는데 거기에 이제 최근에 SK 디벨로퍼, SK 이터닉스가 올라가는 이유가 거기에 이제 1조 정도를 투자를 해서 이제 지분 투자를 하거든요. 하나랑 그러면서 이제 한전이랑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생산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한 우위를 시작으로 구롭도도 시작할 거고 이제 서남권, 동남권도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력 관련해서 굉장히 소외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오늘자에 이제 추천드린 게 SK 오션 플랜트가 이제 바닥에서 꽉 올라왔거든요.
맞아요. 14% 정도 올라왔는데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신한우위 관련부터 해서 해상폭력 그다음에 대만 수주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작년에 700억 정도 흑자가 났고 올해는 더 늘어날 것 같죠. 작년같이 폭력이 안 좋을 때도 700억 여기가 또 이제 조선 사업도 합니다. 그래서 조선 사업으로 해서 40% 매출이 아직 나오고 있고 그 수주와 더불어 그다음에 해상폭력 하부 구조물을 만들고 있는 게 SK 오션 플랜트고 SK 이터닉스가 이제 디벨로퍼고 하나랑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SK 그룹에서 지금 폭력을 하고 있는 이 두 회사 SK 오션 플랜트와 SK 이터닉스를 살펴보시면서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고 뭐 아까 LG 에너지 뭐 LS 머티리얼즈는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요거는 울트라 캐퍼시티가 중대형 캐퍼시티를 만들기도 하고 이게 이제 풍력에서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력에서 이제 저장, 그러니까 풍력의 그 타워에다가 이제 저장을 에너지를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순간적으로 ESS가 필요한데 사람이 맨날 그러니까 고장 났을 때 올라가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 번 들어갔을 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게 캐패시티거든요. 예. 그러니까 캐패시티가 2차 전지랑 같은 원리인데 더 압력과 온도와 그다음에 충방전이 더 빠르기 때문에 이제 수요가 많이 되고 AGV, 그러니까 물류 로봇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LS가 이제 이 요걸로 해서 AGV를 만들고 모듈을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LS 머티리얼이 지금 상승이 이제 시작했고 많이 갈 수 있는 이유가 중대형 울트라 캐패시티를 만드는 데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캐패시티가 풍력, 그다음에 에너지 저장 장치, 그다음에 무전원 공급 장치, 아까 AGV 뭐 이런 데에 쓰이니까 LS 머티리얼도 같이 연관선상에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LS 머티리얼즈 그리고 캐패시터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강조해 주셨습니다. 근데 김호태 매니저님, 신재생 에너지를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다 보면은 투자를 하려다가도 잠시 머물렀던 거는 바로 연말에 미국에 대선이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여기 다시 한번 테마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점이 있는데 요즘 신재생 에너지 올라가는 추세를 보면은 이런 걱정은 아예 이제 안 해도 되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끝입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 신재생에너지들에 대한 사업들에 대한 모습들이 좋지만은 네. 저는 조기조 매니저께서 이제 풍력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저는 왜 자꾸 조기조 매니저가 저랑 이제 대립이 되는지, 반대하십니까? 대립이 되는지. 물론 풍력도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땅덩어리가 좁기 때문에 풍력을 지을 수 있는 자체에서 육지 해상보다도 해상 풍력을 또 가야 그쵸. 돼요. 해상 풍력을 간다라고 하면 또 가까운 데 못 짓습니다. 왜냐하면 님비 현상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한 번 풍량이 돌아가는데 소리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 바닷가지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술력들이 어마어마하게 또 자금력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웬만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더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짓는데도 소요도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물론 이제 앞으로에 대한 꾸준하게 이제 설치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좋은 현상들도 있겠지만은 지금 시점에서 풍력과 해상에 대한 모습보다도 저는 오히려 원전이 더 빨리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은 뭐냐면 일정 부분에서 체크를 해본다라고 하면 이번 5월달 말일날 11차 정기본 이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물론 이제 이게 딜레이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원전에서도 대형 원전 2기하고 SMR 원전을 4기를 더 이제 짓겠다라는 이제 거의 가닥을 잡아놓고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남아있는 거랑 또 이번에 7월 달에 체코 수주도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체코에서도 원전 수주가 지금 우리나라하고 프랑스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킬로와트당 이제 단가를 계산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3,500달러가 조금 넘어요. 프랑스에 대한 원전은 7,000달러가 넘습니다. 그럼 2배가 넘거든요. 그러면은 체코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프랑스보다도 가격이 저렴한 우리나라 쪽으로 가닥을 잡아낼 거라고 보여주고 이미 기존의 유럽연합에서도 폴란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프랑스 걸 선택 안 하고 우리나라 걸 선택했기 때문에 이번 체코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주고요. 또 최근에 들어서 뉴스로 나온 걸 본다라고 하면 영국이 내달에 이번에 우리나라 방한을 한다라고 하죠. 네. 영국은 원전에 강한 나라입니다.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영국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원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방한했을 때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 기대감을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수주 계약을 더 나올 수 있는 자리를 본다라고 했을 때 빠른 일정을 체크한다면 원전이 더 먼저 가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되고 지금 원전도 갔고 오늘 수소도 갔잖아요. 오늘 예. 수소를 갔던 이유를 본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재료 소재로서 리튬이라고 보면 돼요. 전력 설비에 대한 리튬, 예. 수소, 에너지 그렇게 비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2차 전지에서 배터리가 많이 갔을 때는 전력 기기, 전력 설비, 전선 애들이 많이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에서 전구체라든지 이런 종목들 소재 장비 업종들이 네. 간다라고 하면 구리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전력에서는 구리 가격에 대한 구리 업종들이 올라간 예. 거라고 이렇게 비교하시면 될 거고
과거 2차 전지에 대해서 리튬 가격이 상승했을 때 리튬 관련된 금형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예. 그렇게 했을 때 에너지 자원이라고 했을 때 하면은 전력 설비에 대한 에너지 자원은 수소 에너지 쪽 또는 원전이라고 체크해놓고 보신다면 그런 쪽들에 대한 수급들이 비교 분석했을 때 같은 맥락으로 올라가는 추세다고 보시면 될 거고 네. 저는 수소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는데 저는 한선 엔지니어링을 꾸준하게 좀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방송에서 소개했을 때도 8,000원 언저리에서 소개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이 한선 엔지니어링이 그 SK 에코플랜트하고에 대한 공급업체예요. 근데 SK 에코플랜트가 블룸에너지하고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합작 법인을 해서 블룸 SK 퓨어셀이라는 거를 만들었죠. 맞아요. 그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지금에서 들어가고 있는 한선 엔지니어링이 SK 플랜트에다가 공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맞아요.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 중국의 최대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GDS가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데이터 센터를 대규모로 짓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 자원이 지금 SOF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게 또 SK 플랜트가 그쪽에다 공급을 납품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 납품을 본다라고 하면 한선 엔지니어링이 시발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 점으로 갈 거고 네. 오늘 범한 퓨얼셀하고 두산 퓨얼셀이랑 S 퓨얼셀이 동시다발적 올라갔잖아요. 네. 이제 두산 퓨얼셀이랑 S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건설 쪽 수소 에너지고 범한 퓨얼셀은 방산입니다. 예. 그 잠수함. 네, 거기에 들어가는 엔진에 들어가는 이제 수소로 바꾸다 보니까는 그런 테마 형식으로 수급이 바뀌는 거지. 아마 거기 아마 그 수소 에너지 쪽에서 그 퓨얼셀 기업들은 아마 단기간적으로 이게 이 자리가 끝나는 자리가 될 거고. 네, 그 자리는 왜냐면은 거기에 대한 모멘텀들이 크게 나올 수가 없는 모습이고 예. 본다라고 하면은 직접적으로 만드는 뭐 지금 SK 관련된 기업들 또는 한선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선 엔지니어링 쪽 강조를 해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특이점에서 강조했던 섹터들이 하나하나씩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도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김용태 매니저가 마지막에 의견을 줬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고 세 분 중 한 분 이 부분에 답변이 가능하신 분은 답변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김용태 매니저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은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지만 그 외의 수소 종목들은 연속성을 좀 의문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수소 관련주들의 어제부터 오늘 시장에서 밸류를 줬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단순히 수소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라고 봐야 될까요? 세 분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실 분 계십니까? 저는 테마라고 봐요. 테마성. 네, 미국이 올라갔으니까. 미국이 올라갔고 오늘 반도체가 많이 못 갔잖아요. 네. 하이닉스 빼놓고는 사실 뭐 많이 올라간 게 없었고 하다 보니까 또 글로벌 흐름을 잘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국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또 최근에 수급들 보게 되면 기관에서 이런 테마 매매를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좀 수급적으로 몰아간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 저는 지금 이쪽 섹터들은 중장기로 보기보다는 또 단기성 섹터에서 네. 좀 사고 팔고의 관점에서 보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미국이 올라갔던 것들 컨셉을 좀 같이 하는 것, 커플링 현상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좀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이점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오늘 오랜만에 조선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사이클 ING 조선주입니다. 오늘 NH증권에서 하반기부터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된다는 리포트를 발간했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해양 플랜트 방산, LNG선이 핵심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내용도 좀 담고 있습니다. 자, 한 일주일 정도 조선주들이 한창 핫하다가 잠깐 쉬어갔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좀 하락세를 보여줬고 오늘 좀 어느 정도 소폭의 반등세를 보여줬는데요. 그간 조기준 매니저님 보셨을 때 조선주가 조금 쉬어갔던 것은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조선의 그러니까 대한민국 조선이 이제 핫한 게 이제 뭐 한 2년 전부터 지금 현재 계속 수주가 됐다고 하면서 네. 굉장히 많이 이제 뭐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한번 시세 분출을 했고 네. 이제 그 시세 분출 이후에 지금 현재 제가 생각했을 때 시세 분출이 나오면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1분기 실적이라든가 작년 실적, 원기 실적도 보면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안 좋거든요. 대부분이.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를 찾아보면 이제 조선가도 올라간다고 그러고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제가 이제 PPT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약간 이제 2010년 전에 2013년 15년 전에 이제 어떤 슈퍼 사이클 때에 비해서 그 실적이 그만큼 올라오지 못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요인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컨테이너 관련 지수,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여기 컨테이너라든가 BDI 지수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승세에 맞춰서 이제 호재로 약간은 움직일지 모르는데 그 원적인 이유가 이제 이렇게 요게 이제 컨테이너 BDI 지수라든가 저게 이제 제가 따로 컨테이너 지수가 지금 현재 저기보다 최근에 더 올라갔는데 네. 2,500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가 최근에 추세 상승이 더 나오고 있고 그다음 BDI 지수도 더 올라가고 있는데 저 과거 자료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보여줄 게 이제 기업들이 2014년도 15년도 실적 이제 조선사들의 실적인데 그때의 고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인건비가 그때보다는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삼성중공업의 수주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보시면은 전 고점 2013년 실적을 엄청나게 수주됐다고 하는데 그게 실적 추이가 못 넘어서고 있고 인건비는 지금 현재 인건비도 중요한데 사람을 못 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해외에서 사는 인건을 해야 되는데 저 인건비를 더 올려야지만이 되는데 더 올리기에는 실적이 아직 더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건비를 더 올리든지 사람을 더 구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기만성이다. 약간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보다는 내년의 실적이 더 좋아진다면 추세가 더 나올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이제 뭐 사야 된다면 현대미포 조선을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얘기한 대로 SK 오션 플랜트, 그러니까 거기에도 그러니까 40%의 매출이 특수선 같은 것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다음에 아까 해상풍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선과 풍력을 같이 하고 있는 SK 오션 플랜트를 산다면 어느 정도 실적도 따라가고 있고 어차피 모멘텀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조기준 매니저님, 앞서 방금 말씀해 주셨대 조선주 사야 한다면 방금 이렇게 현대미포조선, SK 오션플랜트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에서 얘기해 주신 걸 좀 미뤄봤을 때 지금 조선주가 투자 매력도가 딱히 높은 상황은 아닌가 보네요. 그렇죠. 조선주를 사기에는 차트도 그렇고 그다음에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올라가려면 기관들이 생겨야 돼요. 개인들이 사서 올릴 수 있는 시총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원전주는 그만큼 소형주들이 많으니까 이제 가볍기도 1,000억짜리, 하고. 2,000억대 예. 많은데 이건 조 단위의 회사들이기 때문에 올리기에 뭐 개인들이 사서 올라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사야 되는데 현재에서는 매수는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이점에서도 김응태 매니저와 조기준 매니저님은 또 의견 대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김응태 매니저님은 조선에 대한 엄청 콜을 외쳤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두 번째 대립입니까? 저는 지금도 콜인데 네. 저는 조기준 매니저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근데요. 예. 조기준 매니저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담아도 되지만 금방 가지 않다. 천천히. 네, 천천히 장기적으로? 갈 거니까는 지금 자리에서 담아내는 것보다는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 네. 왜냐하면 워낙에 무겁기 때문에 그쵸. 무겁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미 한번 슈퍼사이클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미 시대는 시작했다라고 봐요. 저는 작년도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보는데 마찬가지로 저도 대장은 HD 현대미포, 그러니까 과거 현대미포조선이죠. 미포조선이 대장이긴 한데 과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004년도부터 2년 동안 2006년 되기 전까지 거의 긴 조정을 받다가 네. 실질적으로 본격 상승세가 들어왔던 게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2년 만에 올라왔거든요. 그때 2004년부터 2002년도까지에 대해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엄청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고점에서 저점까지 내려오는데 거의 한 뭐 30% 이상 떨어지는 자리예요. 지금 자리가. 네. 지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해서 내려오는 게 뭐 17%, 20%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긴 구간에서 이제 박스권 조정 당세를 이어가는 거고 이 시기만 지나면은 어차피 지금에 대한 수주 내용들은 이미 한번 코로나 이후부터의 수주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지금 신배를 만드는 시기가 2026년도부터 새로운 수주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 기간을 봤을 때 실적을 지금은 반영 못하고 있지만 BDI 지수도 올라가고 있을 때 지금 반영 못하고 있는 거를 내년도에 반영한다라고 하면은 지금에 있는 이제 아마 가장 힘든 구간, 지금이 가장 힘든 구간이 되지 않을까. 그 시기만 지나면은
진적 전고점을 다 넘어갈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HD 현대미포 이런 종목도 괜찮고 만약에 좀 가볍게 본다라고 하면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하나엔진이라든지 한국카본 아니면 일승 이런 기자재 종목들 기자재들도 수주도 좋고 실적도 좋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뭐 단발성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기자재들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재는 그래도 앞서 말씀해 주셨던 큰 대형 종목보다는 좀 빠르게 갈 확률이 높죠, 그러면. 네, 왜냐면은 현대미포조선이 올라갈 때 한국카본과 일승하고 하나엔진이 똑같이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갭도 더 크고 예를 들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갔을 때 원전 뭐 중소형주들이 같이 올라갔듯이 마찬가지로 이런 미포라든지 아니면 하나오션이라든지 이런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 할 때 기자재들도 같이 따라 올라가니까 그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조기준 매니저님하고 김용태 매니저님이 이거 설명할 때 BDI 지수를 계속 이야기해 주셨군요. 근데 BDI 지수가 이게 해운 지수잖아요. 근데 조선을 우리가 밸류를 줄 때 해운 업황이 좋아진다면 뭐 이제 조선이 많이 팔리니까 좋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해운 지수가 올라가서 좋다는군요. 아니 그거랑은 상관없습니까? 네. 해운 지수가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이유는 배가 없기 때문에 이제 BDI라는 게 이제 벌크선입니다. 그러니까 예. 석탄, 뭐 석유, 뭐 이런 것들을 담는 거를 이제 BDI 지수라고. 네. SCFI는 이제 컨테이너. 그쵸. 그래서 이제 다른 지수고 그 다음에 또 BDI 지수가 이제 뭐 BDI 지수 외에 또 석유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VLCC.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배를 만들었을 때 컨테이너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석탄 그런 것들 벌크선들은 네. 가격이 쌉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석유라든가 그다음에 벙커시유라든가 아까 이게 이제 다른 또 이제 매체들 그러니까 그 뭐 액체들을 나를 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나를 때 이제 다른 그런 그 가격들이 이제 비싼 거고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 산업이냐 그러니까 배냐 아니면 뭐 잠수함을 만든다든지 뭐 그런 걸로 했을 때 이제 가격이고 어쨌든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꼭 연관돼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지금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해서 올라간 거고 네. 또 배가 없어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슈퍼사이클이라는 게 배를 한 번 만들면 20년에서 25년 그러니까 수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게 2013년에 만들었던 배가 이제 폐선되고 새로 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이클이 오는 거죠. 10년에서 15년 주기라고 하는데 그런 사이클이 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타이밍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채로운 이야기를 좀 우리가 봤을 때 조선주가 오늘도 올랐으니까 지난주까지 조선주의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좀 빠지고 오늘 모처럼 오르다 보니 조선주 저번에 놓쳤으니까 내가 이번에는 좀 다시 담아볼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이가람 매니저님 지금 반도체가 상당히 올라갈 확률이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선주가 지금 바로 매수하는 전략을 가져가기는 많이 성급하겠죠. 반도체도 사실 뭐 지금 자리에서 엄청나게 올라간다라는 거는 이제 종목마다 좀 많은 차이가 있겠죠. 그건 이제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는 반도체 수급이랑은 별개인 것 같아요. 사실 반도체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조선이 내려간 적은 없고 반도체가 내려간다라고 해서 조선이 올라갔던 적은 많지 않거든요. 소외가 되다 보니까 예, 약간 별개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전 약간 좀 다르게 보고 있는 게 조선 같은 경우도 원래 실적주가 아니었다가 이제는 좀 실적이 진짜로 찍히기 시작하는 구간에 왔기 때문에 저는 올해 계속 이제 조선주들은 움직이지 않을까. 다만 이제 좀 성격 좀 급하시고 나는 사자마자 바로 가야 되고 사놓고 뭐 이틀 뒤에 올라가야 되는데 멈춰 있고 그런 거 못 견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좀 매매가 어려울 것 같고요. 난 좀 한 달, 두 달 넘게 보고 한 3개월, 6개월 전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 조선 전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 좀 들어보게 되면요. 지금 제가 띄워놓고 있는 차트는 삼성중공업이라는 차트를 띄워놨습니다. 자, 보시면은 결국 추세가 중요한 건데 이전에 많이 올라갔다가 추세가 깨지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내려오고 있는 하락 추세선을 깨면서 이제 올해부터 올라갔던 게 삼성중공업이에요. 근데 지금 이 추세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고 신고가도 갔다가 내려온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줄 가능성이 있고 적어도 박스권은 만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화오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다 내려오고 있다가 이번에 오려면 다시 한 번 더 추세가 돌려서 올라가는 구간이고 지금 추세가 살아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봤을 때 지금 주봉도 그렇고 월봉상 봤을 때 지금 아래자리에서 이제 2019년도 고점 자리에 거의 다 왔거든요. 이 자리에서 넘어가 줄 것이냐 넘어가게 되면은 조선주가 이제 실적주로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될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조선을 본다면
이쪽 선사 쪽을 보기보다 저는 기자재가 더 낫다라고 봅니다. 전 특히 엔진 사업부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특히 한화 엔진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예, 한화 엔진 잠깐 보여드리면은 네. 한화 엔진이 이번에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옵니다. 그동안 돈을 정말 못 벌고 있던 기업들이 한화 엔진이 이번에 엄청난 수익성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결국 이제 1분기에 서프 나왔다는 얘기는 2분기도 서프라이즈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분기마다 서프라이즈가 나타나면서 아마 영업이익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지금 엔진 사업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그 서프라이즈 나왔던 이유가 22년도에 수주를 해놨는데 이때 받아놓은 수주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네. 그게 이제 납품이 되면서 매출을 이제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는 상태다. 근데 그게 이번에 처음 찍힌 거기 때문에 분기가 지나갈수록 더 많이 찍힐 거라서 아마 하나 엔진은 영업이익 때문에 아마 이제 분기 시작 발표 앞두고선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종목들은 하락은 제한적일 수가 있는 거고요. 상승은 이제 그때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추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랫자리 다 깨놨고 못 넘어가던 자리를 넘어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자리가 신고가 라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또 단기받는 가능성은 더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네. 월봉상 봤을 때도 지금 한화 엔진은 여기 앞에 언제 거냐면 요 자리가 2011년도입니다. 네. 2011년도에 이 자리에 물렸던 분들 13,000원대에 샀다 하시는 분들은 무려 12년 만에 온 자리입니다. 네. 그럴 정도로 이 종목이 못 가다가 다시 올라온 거라서 물량서만 잘 이 자리에 하게 되면은 실적에 따라서 아마 올해 내내 추세 우상향을 보여준 종목이지 않을까. 네. 뭔가 좀 우상에 대한 우상향으로 가는 종목을 찾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뭐 하나 엔진이나 아니면은 STS 중공업 이런 약간 엔진 사업부를 갖고 있는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가람의 삼성중공업이 LNG선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만드나요? 뭐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네. 네. 그러면은 네. 지금 우리가 앞에 있었던 이 SOFC를 좀 연관지어서 얘기를 하나 해보고 싶어요. 네. SOFC를 하려면 천연가스가 수소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천연가스의 많은 양이 필요하려면은 LNG선도 많이 필요로 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AI 밸류를 삼성중공업에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천연 그 1등은 현대 HD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1등에게 줄 수 있지 않을까요? AI 밸류를 조선주에게. 근데 천연가스를 예. 미국이 만드나요? 못 만드나요? 미국이 만들죠. 만들죠. 네. 그럼 미국이 천연가스를 미국에서 만든 다음에 그걸 어디에 뿌릴까요? 미국에 만들어서. 뿌리죠. 예. 그렇죠. 그럼 조선이 안 필요하겠죠. 네. 그러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그쪽으로 엮어가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또 우리가 또 투자할 때 이런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얼토당토 없었던 상상의 나래였던 걸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 공개해 주시죠. 자, 엔터주 이야기 오랜만에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라는 큰 흐름 안에서 우리 포트 안에 항상 퍼스트 옵션은요. 반도체였습니다. 그래서 세컨 옵션으로 엔터주를 거론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하반기부터 아티스트들의 이제 복귀라고 하죠. 강한 모멘텀을 좀 기대했었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하이브와 어도어의 갈등으로 인해서 주가가 쉬어갔고요. JYP 엔터는 여기에 불길이 오히려 번져가지고 52주 신저가를 어제까지 좀 썼습니다. 오늘 모처럼 좀 올라갔는데요. 김은태 매니저님 이거 반등의 시기로 보면 좋을까요? 아니면은 아직도 그냥 모멘텀 훼손된 게 회복은 좀 안 됐다고 보시나요? 아직은 이르지 않나. 아직은 이르지 않나. 제 포트에는 없습니다. 네. 제 포트는 없고 알고 지난번에도 있습니다. 예.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관심 있는 종목들만 보기 때문에 엔터들 이런 이슈로 인해서 올라오는 거는 맞지만 아마 이제 하이브도 있지만 그런 이슈도 있고 또 이번에 SM 이제 뭐 에스파가 뭐 이제 뭐 K-팝 뮤직 차트에서 뭐 1위를 했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면서 오늘 SM도 강한 흐름을 보여왔고 오늘 뭐 빨간불 들어왔다고 해서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거 아니냐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항상 네. 이슈가 나올 때마다. 근데 그 다음날 보게 되면 또 한번 거꾸로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바닥에 또 안 왔나 이런 또 기사가 또 나올 거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조금 더 관망하자. 아직 추세가 확실하게 전환되지 않은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네. 지금 담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들어갔을 때 그래서 저는 거의 기준점이 이제 막
걸그룹이라든지 아이돌이 이제 데뷔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네. 복귀하는 나온다라고 하면은 항상 강조드렸듯이 엔터는 실적입니다. 그 실적이 지금부터 하반기까지 끌고 갔을 때 앞으로 2분기,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네. 그 모습들에 대한 주가가 하반기부터 네.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도부터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반영이 되지 않을까. 아. 그럼 그때 되면은 지금 자리에서 워낙에 또 시장에 대한 테마성이 강한 흐름들이 가고 있는 종목 또는 반도체가 워낙에 또 이제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네. 굳이 조선 플러스 엔터까지 볼까? 그 엔터까지 보려면 게임도 봐야 됩니다. 네, 그렇게 볼 거면은 그냥 차라리 관망만 하고 지켜보자.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저점에서 조금씩 담아내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보유자 영역에서는 오히려 좀 담아가는 전략을 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오늘 근데 뭐 이제 중국에서도 좋은 얘기가 한번 있었고요. 조기준 매니저님. 그리고 내일 뉴진스가 네, 오랜만에 컴백을 합니다. 일단 이게 또 하이브에 얼만큼 주가 반영이 되는지도 진짜 미지수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내일 하이브의 주가 움직임이 진짜 궁금해지는 흐름인데요. 이렇게 대형 아티스트가 하나 나온다면은 분위기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뭐 워낙 하락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주식과 차트를 오늘 봤더니 와 이렇게 많이 했나. 근데 최근에 이제 뭐 그 컴백도 하고 영화도 지금 현재 범죄주의 1000만 뭐 넘어섰는데도 그와 관련된 전혀 얘기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끝도 없이 그다음에 JYP가 제가 잘 기억 안 나는데 그 뭐 유튜브에 출연해서 자기 주식 사라고 얘기했던 게 10만 원대 아닌가 싶은데. 물렸죠. 예. 네, 10만 원대 사라고 했는데 그때 믿고 샀던 사람은 지금 반토막 6만 원, 뭐 5만 원대 그쵸. 찍고 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15만 원 뭐 근처까지 14만 원대에 가서 10만 원 깨지고 지금 현재 5만 원 찍고 6만 원이라면 뭐 충분히 많이 빠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뉴라는 것 종목도 봤을 때 이게 만 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3천 원에 거래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YG엔터도 지금 4만 원대 그 다음에 디어유도 이제 2만 6천 원대까지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또 5만 원대 찍고 뭐 반토막이 나 있는 주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제 요 이제 하락은 거의 끝나가 이제 BTS도 그 다음에 블랙핑크도 이제 활동을 할 거다라는 내년에부터 이제 할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 흐름이 곧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이제 연말에 나오는데 예. 그때 이제 요 시작에서 엔터들이 불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쇼박스도 한번 찾아봤고요. 그래서 많이 네.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쇼박스를 필두로 뉴라든지 콘텐츠리 중앙이라든지 충분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작업을 매집이 들어가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한꺼번에 사지는 않고 네. 요번 달, 그 다음 달, 한 달 단위로 꾸준히 오징어 게임이 나오기 전까지 아니면 BTS가 복귀하기 전까지 하이브를 필두로 JYP까지도 그러니까 JYP가 사라고 했던 가격에서 절반을 빠졌을 때는 네. 이미 이제 물려 있는 사람들은 저 위에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매물대가 저 위에 있기 때문에 그 밑에서 지금 현재 6만 원에 사서 9만 원대 팔면 되는 겁니다. 그들이 물려 있는 가격대 대부분 이제 한참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물대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 거래량이 없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가격부터 매수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까지 보면은 한 30-40% 이상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길게 봐야겠군요. 역시나. 6개월에서 30%에서 40% 수익 내면 괜찮은 투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들이 너무 한 번 사서 100% 200%를 그렇죠, 날려고 그렇죠. 예. 하니까 문제인 거고 물론 제가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이 100%에서 막 300% 올라가긴 하지만 어쩌다가 나온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기준 매니저님 그 엔터주를 좀 설명해 주실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SM, 하이브 이런 엔터사들 말고 여기에 이제 뭐 영상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까지 좀 같이 묶어 주셨는데 이 섹터들이 좀 통일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통일성은 없죠. 통일성은 없는데. 없고. 근데 이제 아까 이게 그쪽 섹터는 소형 사고 이제 시총이 얼마 안 되는 뭐 1,000억대, 2,000억밖에 안 되고 그 정도 지금 그다음에 저렴하다. 이제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대형 엔터사는 그것도 조 단위가 넘어가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얼마 안 됐었는데 지금은 뭐 하이브가 뭐 엄청난 시총을 차지하고 있고 예. 뭐 물론 영업이익도 과거에 비해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티켓 판매가 이제 뭐 한 번 하면은 뭐 몇천억씩 나오니까 사실 그래서 기업들이 그만큼 커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과거에는 엔터사들이 국내였지만은 지금은 글로벌하게 BTS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 다른 뭐 그러니까 미국의 뭐 가수 여가수가 뭐 조 단위의 뭐 기업보다 더 큰 뭐 스위프트인가요? 테일러 스위프트요. 네, 그래서 뭐 엄청나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숫자가 잘못 찍힌 게 아닌가라고 들었는데 네. 그만큼 하이브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아티스트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가람 매니저님은 이렇게 빠질 만큼 빠진 엔터주를 봤을 때, 내가 좀 오랫동안, 그 6개월 동안에 이제 만약에 30에서 40% 수익을 기대한다면 어떤 종목을 사는 게 괜찮다고 보세요?
뭐 그 정도를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가장 많이 빠져 있는 JYP가 가장 리스크는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최근 차트 모양을 보게 되면 이슈는 SM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에스파도 보니까 지금 중국 쪽에서 네. 반영하고 있는 K-팝에 대한 차트에서도 뭐 1등했다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있고 지분에 대한 약간 뭐 코멘트도 나오게 좀 있어 보이고 지금 추세적으로도 바닥은 좀 찍어놓은 상태에서 위아래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걸 봤을 때는 SM이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열리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에 따라서 뭔가 좀 이슈를 받으려고 좀 미리 올리고 있는 것도 있지 않나라고 봤을 때는 SM 뭔가 단기된 거 본다면 약간 SM 쪽은 좀 단기가 괜찮을 것 같고 네. SM 말고는 나머지들은 단기 대응은 좀 어렵겠지만은 일단은 단기는 SM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좀 장기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가장 리스크는 적은 게 JYP인데 중요한 건 언제 올라올지 그쵸. 예. 알 수 없다라는 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JYP는 SM 얘기해 주셨는데 전 사실 하이브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대장이니까. 와, 근데 이제는 좀 현재 시류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피하는 게 상책 이렇게 보십니까? 근데 하이브도 차트상 봤을 때는 지금 저점 라인대 안 깨고 있어요. 지금 이 라인대가 시총이 8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8조 원대만 찍으면 올라가고가 있어요. 바닥이 있네요. 그걸 봤을 때는 일단 여기가 쓰리 바닥인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 8조 시총을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새로운 영역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는 여기 만약 하이브를 한다면 지금 시총 8조 원대 찍었던 18만 5천 원대가 있는데 이거를 무조건 안 깨야 된다라고 본다면 가능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장주 하이브까지 이야기를 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시총 8조 라인, 중요한 라인으로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특이점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치열하게 수익률 대결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가 볼게요.